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23년도 2회차입니다. 세리에 리그와 이탈리아 리그죠. 그리고 스페인 리그, 프리메라 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진표가 세리에하고 프리메라하고 시간이 그러한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퐁당퐁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킹 자체가 한 경기 한 경기를 이번에는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킹이 조금 예를 들어서 한 경기 한 경기 마킹을 하다 보면 뭐 성이 많이 나온다든지 무가 많이 나온다든지 패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위에 경기 1번 경기 2번 경기 이런 걸 보지 마시고 한 경기 한 경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해가 왔습니다. 해가 왔는데 제가 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무, 1번 성, 2번 무, 3번 성무, 4번 무, 5번 무패, 6번 패, 7번 성, 8번 성, 9번 무, 10번 성, 11번 패, 12번 패, 13번 승패, 14번 승입니다. 이렇게 하면 8마킹입니다. 8마킹. 그래서 제가 8마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구매를 하고 조금 더 보긴 봤는데 인터밀란 요거는 뭐 실제로 제가 8,000원짜리 구매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몬차 요 인터밀란 요 경기는 단통패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4,000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밀란은 단통패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내일 구매를 또 한다면 고액이든 소액이든 한다면 인터밀란은 그냥 단통패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거를 생각 중입니다. 1번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직전 경기에 무승부가 났죠. 거기 세리에 경기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무승부라든지 무승부가 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틀란타도 아예 져버리든지 조금 이변이 더 이상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틀란타도 억지로 무승부를 해버렸고 인터밀란도 나폴리를 1대0으로 이겨버렸고 그래서 고등이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회차는 1회차는 굉장히 분석은 그런대로 다 비슷하게 갔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회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충분히 2회차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일반적으로 짝대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 경기 2번 경기는 짝대기 조금 틀리죠. 1번 경기는 그렇다 치고 2번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단통패가 지난번 토트넘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홈팀이 득점에 대한 재수가 없으면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후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필드 플레이 자체에서 분위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의 골링을 보면 4대 0이지만 한 두 골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골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대 2 정도로 그 정도로 판단되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벤투스는 원정에서 물론 뭐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지만 무수한 슈팅을 날리고도 1점 차 유벤투스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에 제가 처음에는 승부를 분석을 했다가 단통패로 갔죠. 두 번째 업로드에서. 근데 단통패를 찍어 놓고도 경기 결과를 볼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요리카는 경기력이 조금 뭐 주전 멤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지만 이번에는 무승부가 마킹상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밀란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에스파뇰은 지금 현재 타겟형으로 축구를 차고 있는데 미드필드 게임에서 지루나한테 조금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공격을 하지만 골링이 잘 형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토리노는 토리노 공차는 거 보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컨디션 난조로 근데 지금 살레르니가 직전 경기 AC 밀란하고 했죠. 근데 물론 경기 TV 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뭐 TV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TV상으로 보면 TV상으로 보든 관중석에서 보든 조금 조기의 축구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력적인 문제와 동료들 간의 연계 플레이가 잘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프로 축구와 조기의 축구의 차이점은 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런 마인드 자체에 조금 받는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주는 사람의 주는 공에 대한 속도, 그 다음에 패스하는 위치, 그런 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죠. 실제로 경기장에서 축구를 해보면 축구가 굉장한 스피드 게임입니다. 스피드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필드 플레이를 잘 하고 속도감 있는 쪽이 약간은 유리한 게임이죠. 필드 플레이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첼시와 맨시가 경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맨시가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다면 제가 볼 때는 1대0 이상 경기 결과가 맨시 쪽에 유리한 경기였죠.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첼시 홈이었고 굉장히 서로가 중요한 경기였고 맨시 쪽의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플레이가 실제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맨시의 득점 루트를 잘 막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첼시가 홈에서 수비를
안성맞춤으로 맨시에 대한 안성맞춤으로 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레체 경기는 무승부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알메리와 소시다드하고 라요하고 베티스 경기는 먼저 알메리아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시에다드 원정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베스트 11을 꾸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원정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무승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시에다드 쪽에서 굉장한 수비를 하면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무승부도 나겠지만 소시에다드 강력한 공격이 나오지 않는다면 알메리아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알메리아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라요 쪽을 선택을 했는데 라요 쪽은 제가 베티스 쪽이 조금 더 지금 현재 베스트 멤버 꾸리기도 힘들지만 매 경기 그 원정 상황이라든지 베티스가 경고 누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라이오 공차는 스타일로 봤을 때는 또 경고 누적이나 퇴장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단통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경기는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비야도 조금 베스트 11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타페 쪽을 무승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헤타페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헤타페 원정 상황이 그다지 패를 단통으로 갈 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무승부보다는 저는 패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경기는 무승부보다 1점 차 원정팀 승리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에티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제가 무까지는 생각했지만 이번 경기는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AC 밀란과 로마는 제가 승패를 선택을 했습니다. 8마킹이든 4마킹이든 뭐 6-4마킹이든 그 이상의 복식 마킹이라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승패 마킹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로마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경기도 경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그런 점이 좀 약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패가 되지만 그런 점이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시밀란이 버티만 준다면 1대0이라든지 2대1이라든지 이렇게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무승부도 생각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1,000원짜리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복식을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제가 1,000원짜리를 만든다면 저는 요 마킹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승무무무 패패 승승무 승 패패패 승 요런 마킹을 여러분들한테 1,000원짜리로 추천드리고 요 위에다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요 위에다가 각자 호주머니 사정의 절반 이상은 이 마킹을 가져가시면 이번에도 충분히 등위 안에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는 4등 같은 경우 7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무패패 첫 번째 업로드에서 무패패라든지 세리에 경기 복식만 조금 했다면 4등 이상 2등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3등까지도 충분히 가능했던 마킹입니다. 마킹 자체는. 그래서 제가 업로드한 거를 다시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킹을 제가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회차는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세리A 경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지 큰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프리메라 리그 스페인 리그에서 이런 거라든지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는 마킹, 이런 마킹들이 여기 지금 짝대기가 알메리아도 굉장히 짝대기가 15%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헤타페 뭐 이런 마킹들이 라이오도 마치 30%밖에 안 됩니다. 30%, 30.4%. 이걸 단통으로 이렇게 딱 치기가 좀 힘듭니다, 솔직히. 30%, 38%, 30% 이런 지금 전 국민들이 이런 프로테이지가 같다면 무를 가신 분들이 많겠죠. 왜냐면은 성무를 갔다든지 무패를 갔다든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런 건 단통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리노도 뭐 조금 찝찝하기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런 마킹은 라이오와 이런 마킹은 조금 좋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마킹에서는 복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로마 같은 경우는 복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마킹은 복식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지금 만약에 1000원짜리 이 마킹에서 첫 번째로 복식을 가야 되는 장소는 로마입니다. 로마. 이 장소는 복식으로 투마킹이든 쓰리마킹이든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불안한 요소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유벤투스는 물을 찍었기 때문에 유벤투스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라이오, 세비야도 뭐 무승부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예, 다른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지로나도 무승부 가능성 조금 있고 예, 요런 마킹이 나옵니다. 1, 2, 3번 뭐 첫 번째 우선순위로 복식을 선택을 하자면 이런 마킹이 나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이걸 찍고 이걸 찍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현재 마킹 방법으로는 무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가 우선이고 승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찝찝하시면 쓰리마킹을 가셔야 되는데 개인 분석을 조금 더 하셔서 저는 승부를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패까지는 조금 선취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0대 2까지 나와야 이게 무승부 이상의 패가 나오는데 0대 2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0대 1로 유벤투스가 0점이고 우디네세가 1점으로 이기기에는 굉장히 힘든 경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승부는 0대 0이라든지 1대 0은 유벤투스가 먼저 넣고 우디네세가 따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우디네세가 먼저 넣어도 유벤투스가 따라가는 방법 이렇게 있지만 0대 2가 돼버리면 유벤투스가 제가 볼 때 이 경기 유벤투스가 0대 2로 이길 확률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있긴 있지만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대전적이라든지 지금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2대1, 3대1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디네세와 엠폴리 경기, 우디네세 홈 경기였는데 무단통을 단통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들에 대한 촉을 발동을 하자면 우디네세가 못했다기보다는 엠폴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마킹이죠. 그런 마킹들은. 그래서 무가 먼저고 유벤투스가 나중에 마킹을 하셔야 된다.
지로나가 물론 에스파뇰이 선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0대 0에서 제가 볼 때는 지로나 선취점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뇰이 무수한 슈팅을 하고 호셀루라든지 이런 타겟형으로 공을 차다 보면 그런 골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공을 차면 그래서 무작정 골대 쪽으로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이런 마킹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8마킹으로 이걸 실제로 구매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제가 지금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도 되는데 실제로 구매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킹이 만약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0.2입니다. 0.2고 무무무무의 패승승 무무무무의 이 무무무가 다 나오고 로마가 패를 했을 때 인터밀란까지 지고 유벤투스까지 무가 나오고 인터밀란이 무가 나오고 로마가 이겼을 경우에는 어떤 명수가 나오냐면 0.0006입니다. 이게 실제로 구매를 했는데 이런 명수가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구매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분석을 여러 각도로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는 방법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그렇고 요 위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는 저만의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기보다는 충분히 이번에 등수 근처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경기에는 등수 근처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죠.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경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킹은 요 인터밀란을 빼시고 요거하고 첫 번째 마킹을 좀 하자면 유벤투스 단통을 가고 요게 2마킹이죠. 여기 두 개니까 2마킹 AC 밀란을 빼십시오. 그리고 요게 2마킹입니다. 요렇게 뭐 이렇게 3마킹 가셔도 되고 근데 요 마킹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복식으로 프리메라리그를 조금 보강을 한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등수 안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등을 이번에 하시려면 1등 명수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등은 제가 하든지 1등이 분명히 나오는 마킹입니다. 이 대진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프리메라리그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이번에 1등이 나오는 마킹입니다. 그래서 이 마킹이 1등이 안 나오려면 제가 볼 때는 인터밀란이 무가 나와도 1등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1등이 나옵니다. 그러고 뭐 나폴리나 이런 게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1등이 제가 볼 때는 나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겨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짝대기가 이렇게 조금 지난해 차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렇게 조금 갈려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등이 나오는 마킹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프리메라리그만 좀 조심하셔서 찍으신다면 1등 나올 때 같이 1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억 2천만 원 정도 이월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한 15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명 나오면 1억씩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번 23년도 2회차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부자 되시고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